치아는 단순히 씹는 도구를 넘어 우리 건강과 자신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발음, 식사, 그리고 구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적절한 틀니 사용은 구강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철과 전문의 최수연 원장입니다. 틀니는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기 전 다수의 치아를 상실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가 보편화된 지금에는 소수 또는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 주변 치아의 손상 없이 상실 부위에 이를 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나 전신질환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분들이나 다수의 임플란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틀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구강 내 상태와 전신질환, 경제적 요건들을 고려하여 환자분께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각 치료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부분 틀니,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완전 틀니와 임플란트와 틀니를 조합한 임플란트 피개 틀니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에게 남아있는 치아를 다듬어 틀니의 고리를 걸어 사용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 중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환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틀니가 걸릴 수 있도록 치아를 깎아 틀니에 맞는 크라운을 씌워야 하고 틀니를 잡고 있는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 치아들이 망가지면 기존의 틀니는 수리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 전통적인 완전 틀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잇몸뼈의 흡수가 심한 경우 틀니의 유지나 안정이 부족하여 틀니가 잘 떨어질 수 있으며 틀니 아래쪽 잇몸이 눌려 아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고안된 것이 임플란트 피개 틀니인데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틀니를 연결하여 탈락하려는 틀니를 잡아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필요하며 전통적인 완전 틀니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고 비용이 비쌉니다. 이를 뽑고 잇몸이 아물 때까지 임시 틀니를 제작하여 사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이 뽑은 자리가 뼈와 잇몸으로 아물기를 기다리면서 틀니의 사용에 익숙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의 제작 과정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데요. 완전 틀니는 우리가 떠올렸을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양이며 부분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 틀니의 생김새에 차이가 있습니다. 틀니는 잇몸 위에 얹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잇몸의 기능적인 형태를 잘 본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밀한 본을 뜨기 위하여 예비본과 정밀본을 뜹니다. 그 후 틀니의 잇몸 부위가 될 부분과 인공치아를 배열하기 위한 위치를 정하고 인공치를 배열한 라브이치 제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강 내에서 인공치아와 안모와의 조화로움을 평가합니다. 여러 차례 내원을 통해 최종 틀니가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틀니가 다 만들어졌다고 끝은 아닙니다. 최종 틀니를 만들고서 실제 사용 후 생기는 불편한 부분을 조절하기 위한 내원이 필요합니다. 밥 먹을 때 잇몸에서 떨어져 음식을 잘 못 먹겠다. 틀니 사이로 음식물이 껴들어온다. 틀니를 끼고 나면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틀니는 잇몸에 얹혀 잇몸뼈와 주변 근육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잇몸과 틀니 사이의 적합도가 중요합니다. 적응에 잘 쓰시던 틀니도 잇몸뼈가 흡수되면서 틀니 내면과 잇몸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틀니의 움직임이 커지고 음식물이 끼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아파서 틀니를 쓰기가 어렵게 되죠. 새로운 틀니를 착용하고 조정을 받은 후에도 생기는 불편감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합도가 좋지 않은 틀니를 조절 없이 계속 참고 사용하실 경우에는
잇몸 주변 조직과 잇몸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틀니가 부적절한 위치에서 잇몸에 힘을 받게 되면 틀니의 움직임에 의해 입안에 상처가 날 수 있으며 부적절한 힘은 잇몸뼈의 흡수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잇몸과 틀니 사이의 공간은 더 커지고 불편감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으로 인해 저작이 원활하지 않으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져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합도가 나쁜 틀니는 억지로 사용하지 마시고 치과에 내원하여 틀니를 조정받거나 오래된 틀니는 교체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깨진 범위나 깨진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인공치아가 깨지거나 틀니를 유지하는 데 있어 주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 수리를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으나 깨지기 이전의 틀니와 비교했을 때 유지력이 감소할 수 있으며 수리한 부위는 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짐과 변형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입안에서 틀니를 꺼내어 닦을 때 손이 미끄러져 틀니를 떨어뜨려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틀니를 닦으실 때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닦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세척이 끝난 틀니가 마르지 않도록 깨끗한 물 속에 담궈 보관한 뒤 다시 착용하시면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틀니를 소독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락스물에 담그시는 분들이 계신데 틀니가 변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틀니 세정제를 이용해 소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는 7년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를 함께 이용한 특수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틀니를 제작할 때뿐만 아니라 틀니를 사용하시면서 필요한 유지 관리하는 부분까지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를 잘 쓰기 위한 방법은 청결 유지와 정기 검진입니다. 우선 틀니를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틀니 전용 세척솔과 틀니 전용 세제를 이용해 틀니 안쪽 면과 바깥쪽 면 모두 솔질하여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 칫솔을 사용하여 틀니를 닦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치약을 사용하여 틀니를 닦으시면 안 됩니다. 치약 속에는 치아의 표면에 있는 치태와 세균막을 닦아내기 위해 연마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연마제는 틀니의 표면에 흠집을 내어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틀니를 닳게 합니다. 틀니 전용 세제가 없을 경우 주방 세제를 이용하여 틀니를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솔질 후 틀니 세정제를 이용하여 틀니를 소독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